안녕하세요. 어지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사회 디딤 영상 조선의 개항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은 고종이라고 하는 어린 왕이 즉위를 한 상태고요. 어린 왕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지금 대신 나라 정치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흥선대원군은요, 나라를 조금 강하고 왕권을 세게 하기 위해서 양반들에게 군포를 걷기 시작했고요. 양반들의 권력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서원도 철폐했고요. 그리고 왕의 상징적인 궁궐인 경복궁을 재건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내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서양 미국 프랑스 세력이 지금 자꾸 개항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과는 신미양요로 갈등이 있었고 프랑스와는 병인양요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병인양요 후에 강화도에 있는 외규장각에서 조선의 여러 문물을 좀 가져가기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본도 운요호라고 하는 군함 사건을 계기로 조선의 개항을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결국 강화도에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죠.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한 조약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척합의까지 세우면서 노력을 했지만 이미 조선은 지금 개항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조선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개항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의견이 많이 갈라지는데요. 개항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개항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의견을 가진 두 사람에 대해 살펴볼게요. 박교수와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박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은 전통을 지키면서 개화, 즉 개항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서양을 조선이 오랑캐 야만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 문물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오랑캐로만 취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랜 조선의 전통 문화를 모두 버리고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전통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서양과의 교류를 동시에 추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서 최익현이라고 하는 분은요,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상소를 올려서 매우 강하게 반대,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반대가 되겠죠. 반대를 했던 분이고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여기 도끼가 보이죠? 네.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끼로 자기의 목을 베어도 좋다라는 의미로 강하게 반대를 했던 분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것들이 대부분 백성의 생존, 그러니까 삶과 관련이 돼 있고 우리나라 땅에서 나는 게 한정되어 있어서 외국과 교류하고 교역을 하면 그 적은 것들이 외국에 팔려 나가서 백성 마음이 망가지고 나라의 풍속도 좀 많이 문란해질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유배를 가신 다음에 나중에는 일본에 대항하는 항일 의병장 군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나라를 좀 더 강하게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개항하고 외국과 교류를 했었어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뤄졌던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항 이후에 조선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개항을 하고 개화를 했던 일본과 청나라에 배울 수 있는 사절단과 유학생을 보내서 무기 기술과 근대적인 제도조를 배우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 조선의 수공업은 작은 규모의 수공업인데 서양 문물이 들어오니까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이 뭐 공책 같은 거를 뭐 10일 걸려서 한 권을 만들었다고 하면 발달된 나라에서는 뭐 하루에 몇백 권씩 만들어내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공책과 외국의 공책이 경쟁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힘든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이렇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로 하면서 군대도 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신식 군대의 이름이 별기군이었는데요. 이에 반해서 구식 군인들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합니다. 1년 넘게 월급을 받지 못해서 차별을 받게 되고요. 1년 넘게 받지 못했던 월급을 어렵게 받게 되는데, 이 월급에 쌀이 아니라 모래가 섞여 있고, 그리고 쌀의 껍질인 겨가 섞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구직 군인들이 매우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 구직 군인들이 난을 일으키게 되고요. 이게 1882년 이모 군란이 되겠습니다. 군인들이 난을 일으키고 나니까 아까 얘기했던 생활이 어려워진 그 사람들이 이들과 합세,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관청을 습격을 하고 무기를 빼앗고 일본 공사관, 지금으로 따지면 뭐 외교관이 사는 공사가 되겠죠. 그것을 공격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막기가 어렵게 되니까 조선의 왕이 청나라 군대에 도움을 요청해서 청나라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 구식 군인과 도시 빈민들이 난을 일으키는 것을 무력으로 진압을 해주고요.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 청나라가 그 조선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상황이 됩니다. 밑에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 일본의 국기가 있는 일본 공사들이 되겠죠. 일본 공무원들이 여기 밑에 있는 조선의 그 구식 군인과 도시 빈민들의 어떤 난에 피해서 도망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의 개항부터 이모군란까지 공부를 해봤고요. 여러분은 질문 6개, 6화 질문으로 디딤노트의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